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내용 관련돼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정치외교부 기자하고 조양현 국립외교원 일본 연구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우선 김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정상회담 오늘 열리는데 언제 시작합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이 순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는 간략히 알려줬는데 네. 정확하게 몇 시에 시작하는지는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일단 행사가 시작되고 나면 공개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순서는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소수의 인사만이 배석하는 단독 소인수 회담을 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우리 주요 강요들이 함께하는 확대 회담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 언론 발표를 두 정상이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단독으로 이제 환담을 하는 자리, 그리고 모두 함께하는 만찬, 이렇게 5개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그래서 네. 짧은 시간 동안에 양 정상이 총 5차례 대화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정상회담의 의제 일부 알려진 것도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크게 보면 4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국제 정세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야말로 대격변의 시대잖아요. 미중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중일 간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재 정세를 서로 평가하고 의견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게 보이고, 북한 관련 논의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핵 문제, 그리고 또 남북 관계 개선을 하려는 우리 정부를 위해서 일본 정부와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또 북일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을지, 이 문제가 논의가 될 거고, 또 이번에 청와대에서 미리 강조한 건 역시 민생 문제에 대한 논의를 많이 진전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스캠과 같은 초국가 범죄 대응하는 방안, 그리고 AI와 같은 미래 협력, 그리고 이 저출생이나 지방 소멸 같은 건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겪고 있는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깊숙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 조세희 탄광과 같은 과거사 문제를 인도적 측면에서 논의하겠다라는 걸 언급했는데,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번이 5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지만 이렇게 뭔가 의제로 과거사를 올린 건 처음이거든요. 이 조세희 탄광 문제가 어떤 이 인도적 접근을 통해서 과거사 논의에 대한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김경진 기자 이야기하기로는 대격변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이건 국제 질서라든지 외교 분야에 관련돼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지금 세상 맞습니다. 움직이는 상황이 정말 그야말로 대격변인데, 센터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한일 정상회담,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지금 정상회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한일 회담이 이루어지는 국제 정세에 관련해서 방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국제 정치 경제 질서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것은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그 위기의식을 한일이 공동으로 이제 공유하고 있다는 거. 이게 결국은 가장 큰 한일 회담의 그 촉진제가 아닌가 싶고요. 이번 정부가 이제 진보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보 정부는 흔히들 일본에 대해서 역사 강경 원칙이다, 강경론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쉬운데, 이명박 정부의 경우는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마치도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대일 외교를 방불케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북한 문제, 그리고 IMF 위기 가지고 우리가 힘들었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손을 내민 게 일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오부치, 김대중 공동선언이 나오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는데, 지금 국제 정세가 98년과는 아주 다르죠. 그때는 이제 세계화했지만 지금은 미중 전략 경쟁의 시대. 그 당시는 이제 IMF 위기 극복이 우리 가장 큰 과제였다면, 지금은 미중 경쟁에서는 불투명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누구하고 손을 잡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앞에 일본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자체는, 이 구도 자체는 그때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조금 전에 김경진 기자가 이제 오늘 정상회담 의제 관련돼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양국의 정상이 좀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나요? 예, 지금 사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 중에
조세 탕광 이야기가 있어요. 예. 이것은 사실 과거사 현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접근법에 있어서 일본의 사죄와 반성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인도적 협력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와 같이 제3자 변제안, 위안부 합의 뭐 이런 식의 우리의 역사 원칙론을 잠시 내려두고 일본이 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인도적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회에서 그렇게 반발이 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조세 탕광 문제가 사실은 위안부 문제처럼 일본의 시민단체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해서 밝혀진 거예요. 거기에 136명의 우리 피해자들의 명단이 확인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모금을 해서 그 성금을 가지고 잠수부를 통해서 유해 발굴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인골, 유해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일본 사회의 자체적인 노력에 이제는 한국 정부, 일본 정부가 동참할 수 있는 식의 그러한 이제 사업이라는 게 이게 과거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요구했던 역사 현안 접근법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중국 가셨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중일 관계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대단히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를 정도. 특히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 뭐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하니까 사실 그것은 중일 간의 문제이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역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예. 중국 히토류를 가지고 만들 물건들이 일본에 수입할 때 혹시라도 타격을 받지 않을까. 혹은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예를 들어서 일본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가 우리가 물건을 만들 필요한데 그 소부장에 들어간 히토류가 혹시라도 중국이 규제를 한다면 원활한 제조 활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 안정적인 경제안보, 공급망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번 나라 회담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중점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김 기자,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의 갈등과 관련돼서 NHK하고 인터뷰한 게 있죠. 네, 어제 저녁에 NHK의 메인 뉴스에 보도가 됐는데요. 네. 이제 타이완 문제를 두고 중일 갈등이 워낙 첨예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와 관련해서 좀 명확한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좀 공개한 부분이 최근에 있었던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그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에겐 중국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일본도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정상 간 발언 내용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중일 간의 갈등은 두 나라의 문제다라고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말을 했을 때 그래도 상대가 이거 뭐 말한 사람의 좀 입장을 좀 고려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흔히들 앞에 있는 상대에 대한 배려를 우선 생각하고 예.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좀 배려가 부족한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일본과 중국이 동시에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게 개입하거나 관여할 의사가 없다. 그렇지만 센터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일본 나라현에서 지금 좀 전 영상이 하나 들어온 것을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영접하는 모습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도착했고 지금 영접하는 모습이 조금 전 영상입니다. 지금 실시간 영상은 아니고요. 지금 모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중일 양국이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어느 하나 그 벗어난 게 없습니다. 즉 중국, 일본, 한국 다 지도자급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국정을 외교를 운영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논리잖아요. 아주 저는 그게 참 잘했다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